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발 집단 감염 사례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김신우 단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30명 선 유지하다가 갑자기 50명대로 확 늘었는데 위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있고 지금 1000명 검사하면 4, 5명 양성이 되고 있는데 좀 올라가는 경향입니다. 종교 모임에서 최근에는 의료기관 감염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병원발 연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같은 곳은 감염 위험이 높아서 방역 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어디에서 허점이 나타난 겁니까? 네, 중간 규모의 또는 작은 규모의 병원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훈련된 인원 그리고 인력이 좀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입원 환자들 중에서 양성자가 이렇게 발견되고 또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 처방을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하는 게 좀 누락되기가 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중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서 잘 모르고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환자들에게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일 집단 격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환자라든지 의료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 집단 격리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인원과 공간과 동선 같은 것들을 딱 분리할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 인력, 훈련된 사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서 동일 집단 격리가 도리어 환자들이 많이 발생시키는 온실이 되거나 일본의 유람선에 비유해서 많은 환자를 도리어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은 대구의 경우에는 환자를 빼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격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동일 집단 격리를 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병원을 통해서 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감염됐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추가 확진자가 이렇게 접촉자 감염들이 제일 많은 그 확률로 이렇게 양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제 시 양성이 나오고, 그래서 좀 전에 이런 의료기관 감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입원 환자를 검사하고 보호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철저히 잘 쓰게 하고 보호자를 최소화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요즘 검사를 할 때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임이나 여러 가지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선별진료소 같은 곳이 열려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좀 내가 보는 환자들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발 감염에 이어서 의료기관발 감염도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들이라 그래요. 무증상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좀 무증상 감염도 올라가고 있는데 8%, 11%, 16%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 모르게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큰 우려가 되고 있고 이런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대구에는 3곳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파에 많이 추우시고 이런 이야기도 금방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하셔서 무증상 감염도 많이 찾아내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의료진의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을 이렇게 2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해준다면 그 2시간을 지켜야 될 것이고 피로도가 쌓이면 면밀한 그런 감염 예방에 대한 수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인력과 훈련된 인원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또 제도적으로 또
의료 그 기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원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또 백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정부는 2분기부터 백신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백신 공급 시작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속하게 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의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따르는 게 우선이겠죠. 예를 들면은 환자를 접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접하는 의료진, 그리고 노약자가 우선일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좀 소외된 계층으로서 자기 본인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20억을 마련해서 소외된 계층에서 맞아야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련해 두었고요. 또한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백신이 안전하게 잘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그 회사를 통해서 공급이 될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 해넘이 또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근데 지금 열차가 매진됐고요. 또 숙박시설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 겨울을 백신 없이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설마 나쯤이야 이런 마음을 버리고 나도 참여하고 늘 강조하지만 마스크 쓰기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그런 환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또 손위생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만이 왕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주셨으면 저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신호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의 제보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